뭐라고요? 우리 돈 10조 원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한국이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 중국을 모욕하는 겁니까? 중국 대표의 한마디에 탄자니아 내각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한 중국, 숨죽인 장관들, 그리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100년 전 설비 그대로 시속 30km로 삐걱거리며 달리던 낡은 철도 위로 하루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걸고 오갔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중국 정부의 10조 원 투자 제안. 그 거대한 압박 속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꺼내든 답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중국 대사관 정무참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카말 무함바입니다. 탄자니아 교통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 이 회의실에서 폭탄 선언을 한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00년 전 독일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철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고작 30km였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도 다레살람 근처에서 화물차가 탈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구에 일주일이 걸렸어요.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또 사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어디서 무슨 일이야? 모로고로 구간에서 승객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승객들이 8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정말 한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까지 돌았어요. 사람보다 염소가 더 많이 타는 철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왔어요. 중국 대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철도 현대화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10조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조건도 간단했어요. 시공은 모두 중국 기업이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미 케냐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탄자니아도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케냐 철도를 시찰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케냐 철도공사 관계자가 솔직하게 털어놨었어요. 완공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제들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콘크리트 균열, 배수시설 오작동, 전기 시스템 고장이 연달아 발생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케냐 관계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중국이 시공과 감리를 모두 맡았습니다. 자체 감리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시공과 감리를 같은 나라가 맡으면 견제와 균형이 사라집니다. 정부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동조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다른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기술 검토 보고서를 밤새 읽어본 결과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세요. 자금과 시공은 중국에게 맡기되 감리만은 다른 나라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경제부 장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중국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총리가 물었어요. 그럼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기술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KTX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철도 중 하나죠. 외교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탈 철도는 한국이 감리해야 합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외교부를 찾아와 말했어요. 우리를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모욕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달래려 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논의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어요. 정무참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모든 협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회의실에서 정면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서 압박하고 있었어요. 정무참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철도는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것입니다. 총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말 차관, 정말로 그 결정을 유지하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유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아닌 결정을 한 겁니다. 정무참사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에 철도 감리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발표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말,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해낼 겁니다. KTX를 만든 나라라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한국 감리 결정 발표 후 탄자니아 정부는 즉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상상 이상으로 거셌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제부 장관이 저를 급히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카말, 이게 뭡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정식 항의서가 들어왔어요. 항의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감리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경제부 장관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우리 최대 투자국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안전이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무슨 안전이 있겠어요? 바로 그때 외교부 장관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카말 차관,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이 다른 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항만 개발, 도로 건설, 통신망 구축. 총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에요. 경제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게 무산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10년은 후퇴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관님들, 케냐 철도 상황을 아십니까?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케냐 철도가 왜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완공 후 몇 년 만에 심각한 하자들이 발견됐어요. 지금도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반박했어요. 그건 케냐 얘기고 우리는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앙골라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공으로 완공됐지만 노반 치마 문제로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말 차관,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이 시공하더라도 품질은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그때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실에는 모든 부처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중국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재무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감리 문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건설부 장관도 동조했어요. 중국 기술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보건부 장관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교육부 장관도 저를 지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경제 논리 vs 안전 논리의 대립이었어요. 총리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카말 차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한국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어서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철도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TX는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어요. 또한 한국의 감리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자랑하죠. 재무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안전은 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총리가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감리 추진을 유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장관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경제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카말, 정말 괜찮겠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말했어요.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며칠 후 한국 코레일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탄자니아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어요. 곧 전문 감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탄자니아에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 감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레살람 국제공항에 한국 감리단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직접 공항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감리단을 이끄는 사람은 박정우 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5년 이상 해외 현장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어요. 박 소장이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말 무함바입니다. 탄자니아 교통부 차관입니다. 박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박정우입니다. 한국에서 온 감리단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거창한 인사말이나 형식적인 멘트 대신 바로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장을 먼저 봐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적극적인 자세에 감탄했어요. 물론입니다. 바로 가시죠.
공항에서 바로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소장이 물었어요. 현재 공사 진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초 작업과 노반 공사가 대부분 끝났어요.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입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박 소장 팀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측량 장비를 설치하고 도면을 펼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공팀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장웨이라는 이름의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장웨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시공단 총괄 장웨이입니다. 박 소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박정우입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철도 만들어보죠. 장웨이가 조금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감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박 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설계 검토, 품질 관리, 공정 감독이 주요 업무입니다. 오차 발생 시 시공 중단도 가능한가요? 박 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장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 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 총괄님의 경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벌써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현장 미팅이 열렸습니다. 한국팀 12명, 중국팀 20명, 탄자니아 관계자 8명이 참석했어요. 박 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감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를 책임지러 왔습니다. 장웨이가 반문했어요. 신뢰를 책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철도를 이용할 탄자니아 국민들의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의 감리가 그 신뢰를 보장하는 거죠. 감리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설계 도면 정밀 검토, 공정 일정 감독, 자재 품질 검사, 그리고 기준 미달 시 시공 중단 권한. 중국 측 기술자 한 명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박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철도는 시속 160km로 달릴 예정입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장웨이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협력해서 최고의 철도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디지털 측량 시스템부터 실시간 품질 관리까지 최신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중국 측 젊은 기술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 장비는 뭡니까? 처음 보는 건데요. 한국 팀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입니다. 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1mm요. 그렇게까지 정밀할 필요가 있나요?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고속철도에서는 작은 오차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에요. 첫 주 동안은 서로 탐색하는 시간이었어요. 한국팀은 기존 공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중국팀은 한국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기술자들에 대한 박 소장의 태도였어요. 첫날부터 탄자니아 기술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아로파라는 20대 청년 기술자에게 말했어요. 아로파, 이 구간 측량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로파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 소장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어떤 문제죠? 자세히 말해보세요. 높이가 계획보다 3cm 낮습니다. 박 소장이 즉시 확인하러 갔어요.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아로파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찾았어요. 이런 세심함이 정말 중요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팀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공사 본격 착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감리팀이 중국 인부들의 콘크리트 타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현장에서 박 소장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님, 급하게 오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한국팀과 중국팀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갈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치고 밀도도 부족해요. 장회의가 불쾌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이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요. 박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에는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철도는 다릅니다. 고속철도 기준으로는 부적합해요. 중국 측 현장 책임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감리이지 시공 지휘자가 아닙니다.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굳으면 균열 위험이 있습니다. 재시공이 필요해요. 장회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재시공이요. 그럼 일정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박 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일정보다 품질이 중요해요. 일부 중국 근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러냐는 식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정부 관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경제부 차관도 현장에 나왔어요. 경제부 차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카말, 이러다가 중국과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니야.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한국팀을 지지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박 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회의실에 모든 관계자를 소집해 주세요.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팀, 중국팀,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들까지 총 50여 명이었어요. 박 소장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철근 구조 균열 사례였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으로 인한 실제 사고 영상이었어요.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입니다. 원인은 기준 미달 콘크리트였어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현재 중국팀이 사용하는 배합비로 시공할 경우의 결과였어요. 박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준 미달 시공을 할 경우 3년 이내 치마 발생 확률이 28.6%입니다. 5년 이내에는 73.2%까지 올라가요. 장회의가 반박하려 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기준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한국의 KTX 건설 당시 자료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시공되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철도는 160km로 달릴 예정이고 과거의 기준으로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도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중국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요? 박 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죠. 다음 1시간 동안 기술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배합비 조정, 양생시간 연장, 품질 검사 강화. 모든 방안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장회의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한국팀의 제안이 합리적이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건을 달았어요. 대신 감리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주세요. 무제한은 곤란합니다. 저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장 총괄님,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거예요. 박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방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최고의 철도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장회의가 박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한국 기술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박 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중국의 풍부한 경험에서 배우고 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갈등을 해결한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한국 감리팀의 놀라운 정밀함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콘크리트 타설을 불과 몇 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모든 작업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믹서가 대기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최종 타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레이저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소장이 급히 측량팀을 불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측량팀이 재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측량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궤도 간격에서 오차 1cm가 발견됐습니다. 박 소장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든 장비 정지. 즉시 작업을 중단하세요. 현장이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믹서 엔진이 꺼지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어요. 장회의가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중단시키는 거예요? 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cm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5년 안에 탈선 사고가 날 거예요. 장회의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고작 1cm 때문에요? 그 정도는 허용 오차 아닙니까? 박 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고속철도에서 1cm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중국 측 현장 책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감리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월권입니다. 그 순간 저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1cm 차이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박 소장이 노트북을 열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차관님, 직접 보시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오차 1cm가 160km 속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제 데이터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서는 작은 진동도 증폭됩니다. 1cm 오차는 점점 커져서 결국 탈선으로 이어져요. 시뮬레이션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오차 상태로 고속 운행할 경우 5년 이내 대형 사고 발생 확률이 73%였어요. 장회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감리가 단순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 감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장회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일정 지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정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비용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박 소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관님 덕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국 감리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감리자가 아니라 안전의 최종 보증인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직접 측량을 했습니다. 자갈 하나하나까지 손으로 확인했어요. 특히 박정우 소장의 리더십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현장 직원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아로파라는 탄자니아 청년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로파, 이 작업 어떻게 생각해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로파가 쑥스럽게 대답했어요. 소장님, 저 같은 사람 의견이 중요한가요? 박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은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러던 중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아로파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아로파가 쓰러지자 박 소장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심폐보조술을 실시하고 그늘로 옮긴 후 계속 응급처치를 했어요. 박 소장이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물과 수건도 가져오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박 소장은 아로파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급차에 직접 동승해서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박 소장은 아로파의 치료비를 즉시 결제했어요. 보험 처리나 회사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개인 돈으로 선결제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이에요. 박 소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로파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소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로파 아버지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저희 팀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다음 날 현지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인은 감리자가 아니라 형제였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는 탄자니아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완성된 철도에 투입할 열차를 선택해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압박해왔어요. 장웨이가 저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당연히 중국 열차를 사용하시겠죠. 철도를 우리가 건설했으니 시스템 호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 감리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기술력과 진정성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저는 장회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총괄님, 열차 선택은 철도 건설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순전히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해요. 장회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도와 열차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같은 기술 체계로 통일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정우 소장이 보여준 완벽함에 대한 집착, 1cm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한국 열차야말로 우리 철도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정부 내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5개국의 열차 제안서가 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중국의 CRH380A, 독일의 IC3, 프랑스의 AGV, 일본의 이오게, 그리고 한국의 KTX였습니다. 기술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KTX는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안전성 평가에서 KTX는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습니다. 효율성에서 96점, 유지보수성에서 94점, 환경 적응성에서 97점. 종합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특히 아프리카 환경 적응성 부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KTX는 고온 건조 기후에서의 운행 안정성이 가장 뛰어났어요. 5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만만치 않았어요. 경제부 장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할지 모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외교부 장관도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철도까지 중국이 건설했는데 열차마저 다른 나라 것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모든 경제 협력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까지 가세했어요. 현실적으로 중국 열차가 가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한국 열차는 30% 정도 비싸요. 예산 절약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장관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한국 감리를 고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였잖아요. 이제 와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국가안보회의 수준의 확대 국무회의였어요.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대사와 정무참사관이 특별히 배석했어요. 한국 측에서는 박정우 소장이 기술 자문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 결정이 탄자니아의 외교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자니아 철도에 투입될 열차를 최종 선정하겠어요.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경제적 측면과 외교적 고려사항을 종합하면 중국 열차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기존 협력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국과의 전면적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거들었어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감리 문제로 한 번 갈등을 겪었는데 또다시 자극하면 정말 위험해요. 자칫 아프리카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말씀하세요, 대사님. 중국 대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와 우정을 고려할 때 중국 열차 선택이 당연한 결론입니다. 기술적 차이는 미미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정무참사관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하신다면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교통부 차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말 차관 말해보세요. 저는 지난 몇 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 계약서 어디에도 열차까지 중국산으로 써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독립 국가로서 우리 국민에게 최선인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중국 대사가 불쾌한 기색으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같은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게...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사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탄자니아의 내정 문제입니다. 기술과 품질,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예요.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열차까지 강요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탄자니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회의실에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대사와 정무참사관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돈만 빌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입니다. 박정우 소장이 기술적 근거를 차분하게 제시했어요. 대통령님, KTX는 특별히 아프리카 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우수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첫 고속철도에는 한국의 KTX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중국 대사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결정을 중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는 본국의 지시를 받겠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박정우 소장이 저에게 감격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박 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난 몇 개월간 보여주신 진정성과 완벽함 때문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저녁 탄자니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탄자니아, 중국 압박 뿌리치고 한국 열차 선택. 진정한 주권 국가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드디어 시운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탄자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전 국민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운전 일주일 전부터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BBC, CNN,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탄자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진정한 고속철도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레살람 중앙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강요들, 외신 기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나왔어요. 저는 플랫폼에 서서 멀리 선로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한국 열차가 우리 땅을 시속 160km로 달릴 수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오전 9시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온다. 온다. 진짜 오고 있어.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은색의 아름다운 열차가 나타났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선형 차체가 정말 우아했습니다. KTX가 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정확히 정해진 지점에 멈춰섰습니다. 1c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차였어요. 역시 한국 기술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박정우 소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직접 시승해 보시겠어요? 5년간 꿈꿔온 순간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좌석은 정말 편안했고 모든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객실 내부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어요. 개인용 터치스크린, USB 충전 포트, 무료 와이파이까지. 정말 21세기 철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50km, 80km, 120km. 속도가 올라가는데도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시속 160km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탄자니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푸른 초원, 아카시아 나무들, 멀리 보이는 킬리만자로 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말로 진동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1cm 오차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예요. 철로 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열차를 보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아이가 또래 친구에게 신나게 소리쳤어요. 야, 정말 빨라. 비행기보다 빠른 것 같아. 다른 아이가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저런 기차 타고 싶어. 정말 멋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저는 박정우 소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생과 노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다가가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박 소장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차관님. 꿈을 현실로 만든 건 차관님의 용기였어요. 중국의 압박을 견디고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결과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열차가 멈추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술보다 더 오래 가는 건 진심이니까요. 우리의 진심이 계속 이 열차와 함께 달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함께 이루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시운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달의 살람에서 모로고로까지 140km를 정확히 1시간 32분 만에 주파했어요. 기존에 8시간 걸리던 거리를 6분의 1로 단축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완벽한 안전성이었어요. 진동 측정 결과 국제 기준보다 70%나 낮았습니다.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아로파도 이번 시운전에 특별히 참여했어요. 몇 개월 전 현장에서 쓰러져 박 소장이 생명을 구해줬던 그 청년입니다. 이제는 당당한 전문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시운전이 끝난 후 아로파가 박 소장에게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소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셨고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박 소장이 아로파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렸어요. 아로파, 이제 내가 이 철도를 지켜야 해. 내 손으로 탄자니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아로파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기차를 운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도 이런 철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현지 언론들은 연일 찬사를 보냈습니다. 탄자니아 데일리 뉴스는 특별판을 발행했어요. 21세기 탄자니아의 새로운 시작, 한국 기술이 만든 아프리카의 기적. BBC 아프리카 방송은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아프리카 철도 르네상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탄자니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장회의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박 소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훌륭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감리 시스템 덕분에 우리도 더 좋은 철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박 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중국팀의 풍부한 경험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런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이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 대통령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모든 기술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요. 여러분 덕분에 탄자니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정우 소장이 마지막 인사에서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철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었어요. 탄자니아 국민들의 꿈, 아이들의 미래, 희망찬 내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진짜 결과물입니다. 정식 개통식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첫 전기 열차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승객들이 탔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사람들처럼 빠른 기차를 탈 수 있구나. 정말 꿈만 같다. 젊은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레살람에서 일하고 모로고로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루 4시간씩 통근하던 게 1시간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개통 첫 달 운송 실적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승객 수송률 97%, 정시 운행률 99.8%를 기록했어요. 고장이나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상징이자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철도의 놀라운 성공 소식은 순식간에 아프리카 전체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혁신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러브콜은 바로 옆 나라들에서 나왔습니다. 케냐 교통부 장관이 개통식 다음 날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말 차관,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프로젝트가 가능할까요? 한국 팀과 꼭 협력하고 싶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은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공식 서한을 통해 캄팔라, 엔테베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루안다 교통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키갈리를 중심으로 한동아프리카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이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과 시스템이면 어디든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준 모델이 증거입니다. 박정우 소장도 연일 쏟아지는 협력 요청에 놀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놀라워요. 매일 다른 나라에서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들어와요.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앙골라에서는 루안다에서 내륙까지 총 800km 철도의 감리를 요청했어요. 모잠비크는 마푸토 도시철도 프로젝트 전체를 한국 기술로 하고 싶다고 하고요. 나이지리아는 라고스 아부자 고속철도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기존 중국이 건설한 아디스아바바 철도의 품질 개선 작업을 한국에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를 넘어선 글로벌한 관심이었어요. 중동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에서 공식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미래형 교통 시스템에 한국 철도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차관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탄자니아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기술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협력 자세가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파트너십을 원해요. 리야드 메트로 2호선 확장 프로젝트에도 한국 현대로템의 전동차 200대를 주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총 사업비만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카이로 지하철 전체 노선을 한국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교통부 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었어요.
차량뿐만 아니라 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까지 모든 것을 한국이 맡아주길 바랍니다. 총 320대의 전동차와 함께 통합 관제 시스템도 도입하고 싶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마르칸트 고속철도를 한국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성공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도 같은 모델을 도입하겠어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동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닐라 메트로 확장과 호찌민 도시철도 프로젝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산악지대 고속철도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타진해왔어요. 이런 놀라운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것이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이에요. 이것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신뢰혁명이었습니다. 박정우 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소장님,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찾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 소장이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마도 우리의 접근 방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단순히 사업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러 왔거든요. 진정성이 가장 큰 차별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로파를 구했을 때처럼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익보다는 사람을, 계약보다는 신뢰를 우선시했죠. 한국 철도 기술의 진정한 차별점이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타협 없는 완벽함이었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과 엄격함.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 DNA였어요. 둘째는 철저한 현지화였습니다. 각 나라의 기후와 환경, 문화까지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 단순히 기술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맞게 최적화했어요. 셋째는 지속 가능한 기술 전수였습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지 인력을 키워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별점은 진정성이었습니다. 박정우 소장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어요. 이런 한국만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국제 협력이 단순히 돈과 기술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돕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탄자니아 철도는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 철도 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견학을 올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국제 협력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말하면서요. 아로파는 지금 한국에서 고급 연수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KTX 운영 기술과 최신 철도 시스템을 배워서 내년에 탄자니아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로파가 한국에서 보낸 최근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차관님,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마음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탄자니아 철도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도 이런 기술을 전파하고 싶어요. 더욱 놀라운 건 탄자니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철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레살람 대학교에는 한국과 공동으로 철도공학과가 신설되었어요.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저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에 가서 철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바꾼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그 철도를 이용합니다. 출퇴근길에 시속 160km로 달리는 열차에 몸을 맡길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몇 년 전 회의실에서 했던 그 용기 있는 제안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이 성공 모델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한국 철도 기술이 지구촌 곳곳에서 수억 명의 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희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 탄자니아였습니다.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줄의 철로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작은 결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고 신뢰를 나눴습니다. 감리를 하지 않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철도 기술은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의 희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